갑자기 막 으슬으슬 막 몸이 떨리고 막 식은땀이 나는데 그냥 땀이 아니라 진짜 막 땀이 엄청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몸이 떨리고 막 또 허기도 지는 것 같고 이제 간호 선생님을 불러서 선생님 몸이 좀 이상하다고. 근데 나를 딱 보더니 감이 딱 왔나 봐요. 그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왔던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아니라 써니 마틴입니다. 마틴입니다. 써니예요. 네. 아니 지난번에 슬기로운 병원 생활 잘 하셨어요? 슬기로운 환자 생활. 환자 생활 잘 하셨어요? 이제 환자는 아니고요. 네. 지난번에 병원에 다시 오라고 한 얘기까지 했었던 것 네, 같은데 네. 그 다음 이어서 음. 병원에서 있었던 얘기를 살짝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아니 이게 분명히 혹시라도 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거는 참고할 만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당뇨 수치가 병원에서 확인해보니까 500이 넘었다고 했잖아요. 500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다시 또 얘기를 하겠지만 당뇨 수치라는 거가 있고 당화 혈색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당 수치는 현재 내 그 혈중 당분 수치가 얼마큼 되냐 그 혈당이에요. 근데 당화 혈색소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당뇨 체크보다 당화 혈색소를 이제 체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 전문가들이랑 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당화 혈색소라면은 500이라고 하면은 당화 혈색소 그 표준 수치가 6.5까지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6.5. 근데 500이라고 하면 이게 거의 10이 넘는 거예요. 수치가. 10이 뭐야? 아까 제가 지난번에 제가 당뇨 100이라고 그랬잖아요. 100인데 500이면 5배잖아요. 그러면 6.5면 5배면은 얼마야? 6, 5, 30. 엄청 높은 거예요.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500이라는 당뇨가 500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봐. 아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당뇨도 이제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갖고 있는 또 기준이 있을 거예요. 뭐 그걸 다 제가 뭐 전문가처럼 말할 수는 없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럼 넌 전문가. 당뇨 수치 말고 이제 당화 혈색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당화 혈색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피가 그 주기가 한 3개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개월 동안 그 적혈구에 노출된 당뇨 수치가 당화 혈색소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그거죠. 내 피가 얼마큼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그 수치가 당화 혈색소로 판단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피를 이만큼 뽑아서 하는 검사하는 거에 그게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뭐 내가 당뇨 너 병원에도 갔었잖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한 번 보고서는 고맙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거기서 이제 당뇨 수치를 빨리 낮춰야 되니까 그 당뇨와 관련된 약이 있잖아요. 뭐예요? 인슐린. 인슐린을 한 7번, 8번 맞은 것 같아요. 정확히 뭐 그 횟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 놓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당뇨 수치가 높으니까 낮추려고 했겠죠. 근데 뭐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급하게 갔으니까 뭐 준비해간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먹을 것도 준비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저녁을 먹나 안 먹었나 그때 아마 당뇨 수치 때문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밤 10시쯤 됐는데 밤 10시 남짓 뭐 지났는데 이제 의사도 없고 이제 당직 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막 으슬으슬 막 몸이 떨리고 막 식은땀이 나는데 그냥 땀이 아니라 진짜 막 땀이 엄청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몸이 떨리고 막.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허기도 지는 것 같고 먹을 게 없었으니까 이제 간호 선생님을 불렀죠. 지나가시는 분이 계시길래 저 선생님 몸이 좀 이상하다고. 근데 나를 딱 보더니 감이 딱 왔나 봐요. 그분이 왜 얘기 안 했냐고 갑자기. 무슨 얘기를? 그러니까 나는 뭐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고 그랬더니 막 갑자기 뭐 그 포도당 그 수액 있잖아요. 그거 갖고 와서 막 다시 막 맞추고 나보고 먹을 거 없냐고 그러고. 아니 제가 먹을 거 급하게 가지고 없다 그러더니 자기가 먹던 우유를 또 먹으려고 갖고 있었던 우유를 먹던 우유는 아니고 먹으려고 갖고 있었던 우유라고 그래서 먹으라고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먹고서 그냥 뭐 쓰러져 자듯이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의사 선생님 왔죠? 여자분이셨는데 아유 되게 무서웠어. 씨. 왜 얘기하느냐. 아니 어제 간호사 선생님도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까지 얘기해. 언제 저한테 얘기하라고 했냐고. 근데 자기들 뭐 사과도 안 하고 그러더니 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 당뇨 수치를 낮추기 위한 치료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라이딩 기법이라고 그 인슐린을
많이 투여를 해서 당뇨 수치를 빨리 낮추는 게 이제 그게 교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환자에게 그런 걸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해줘. 내 동생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당뇨 수치가 500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맞고서 그때 그 막 웃을 떨 때 당뇨 체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수치가 69인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진짜 잘못하면 죽을 뻔한 거죠. 그러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제 어쨌건 이제 그건 그렇고 당뇨가 문제가 되는 건 고혈당보다 저는 저혈당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혈당은 그 인풋을 줄이고 들어온 것만큼 해서 내가 배출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왜 저혈당 와가지고 뭐 사탕 먹으라고 뭐 하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 타이밍이랑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면 그냥 뭐 쇼크사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라도 이제 병원에 가서 급하게 뭐 입원했는데 뭐 인슐린을 많이 맞았다는데 내가 몸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반드시 그냥 급하게 그냥 의사 선생님을 찾거나 간호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조치를 빨리 취하셔야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그때 뭘 당을 보충을 해서 먹는 것도 방법인가요? 먹어야죠. 분명히 먹어야죠. 그러면 당뇨로 입원했을 때는 당을 보충할 수 있는 간식거리를 준비를 하는 것도 팁이겠네요. 아무도 얘기 안 해줘. 아무튼 그래가지고 큰일 났을 뻔했다. 네. 그러고서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병원 입원을 해가지고 이런 막 검사했잖아요. 온갖 검사들. 시신경? 이게 처음 오는 게 눈으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신경 검사, 무슨 MRI 뭐 검사, 온갖 검사를 뭐 기억도 안 나요. 뭐 한 7, 8개 했던 것 같아. 막 한 10개 더 한 것 같아. 뭐 정신없이 막 왔다 갔다 막 일주일 동안 치료를 받았었는데 네. 수치가 별로 안 내려가니까 병원에서 입원한 거를 퇴원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이제 꾸역꾸역 해서 나 사실 급한 일도 많은 사람인데 막 갑자기 이렇게 입원돼가지고 그때 바빴잖아. 큰일 난 상황이 됐는데 나 급하다. 나 어느 정도 되면 약 먹을 수 있으면 약 먹는 걸로 해서 통원 치료 안 되겠냐 해서 이제 급하게 이제 다시 나오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앞으로 이제 그 시점으로부터 거의 2년 동안 약을 먹게 됐다. 이제 여기까지 우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 동생이 얘기했던 건 당뇨로 혹시 입원을 했을 때 네. 간식을 좀 챙겨서 가지고 가고 또 그런 증상이 나왔을 때는 네. 지체하지 말고 의사분께 네. 말씀을 꼭 의사나 간호사한테 간호사 선생님한테 꼭 말씀을 드려라. 네. 그게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정말 위험한 일 중에 하나네요. 일 중에 하나네요. 그죠? 우리가 좀 알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좋은 정보 됐으면 좋겠어요.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를 팔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또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